이 사람이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84년 아까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1Q84라고 한 게 바로 이제 1984년 그때는 옴 신선회예요. 그러다가 89년인가 옴 진리교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옴 진리교로 이름을 바꿨는데 뭐 히틀러도 칭송했다고 그러고 본명은 마스모토 치치오예요. 마스모토 치치오인데 어때요? 눈이 좀 안 좋아 보이죠? 맹인 학교를 다닌 겁니다. 맹인 학교를 다녔는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다고 그래요. 왜 장애인이 됐냐? 이것은 아사하라 쇼코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 그리고 경찰들 이 옴 진리교 테러 사건을 아사하라의 정신분열증 간단하잖아요. 그놈이 미친놈이라서 그렇다. 군대에서도 뭐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놈이 미친놈이라서 그렇다. 그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사하라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데는 굉장히 중요한 본인이 시각장애를 갖게 된 근원과 일본 국가와의 함수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발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시각장애를 갖게 됐느냐? 자, 미나마타 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따이 병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이죠. 수은 중독입니다. 여기 토모코라는 그 사람의 모습인데 토모코는 이렇게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 어머니가 수은에 중독된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 뭐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미나마타 병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 미나마타 병에 대해서는 미나마타의 붉은 바다라는 미나마타의 동화 아주 유명한 동화고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돼서 나온 게 있고요. 미나마타는 어디냐면은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큐슈라고 있죠. 우리 한반도하고는 제일 가깝고 관계가 깊은 곳입니다. 큐슈에 여기 이제 지도에 표시를 했는데 미나마타시가 있죠. 그리고 그 좀 위쪽에 나가사키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야스시로라는 데가 있는데 미나마타에서 조금 떨어졌죠. 한 몇십 킬로, 30-40킬로 떨어진 곳인데 여기가 아사하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근데 미나마타시에서는 한 2,000명 정도 환자가 2,000명 이상 환자가 나왔는데 야스시로에서도 환자가 나왔는데 그걸 일본 국가가 억압했다는 거죠. 축소하려고. 그러니까 피해의 범위가 야스시로까지 번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축소하기 위해서 야스시로는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나마타의 아사하라 쇼코의 형, 마스모토 만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자신하고 동생 등 우리 가족은 미나마타 병 환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당시 1950년대에는 보상금을 노리는 가짜라고 해서 욕설과 비웃음과 외면을 당해왔다. 그렇게 이제 만큐는 이를 갈았고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고 자기 이웃들도 비웃음 받고 인정도 이 환자라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일도 못한 채 그냥 죽어가야 했다. 원망을 담아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아오가 세상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증오를 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은 그래요. 옴 진리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테러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내 동생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원한을 푼 거는 바로 일본 때문 아니냐. 일본이 그래도 미나마타 병의 환자들 환자들 중에서도 경계에 있었던 경계 바깥이라고 일본은 자꾸 밀어냈는데 그 동생을 잘 돌봐줬었다면 저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느냐. 형은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하고 찾다 보니까 옴 진리교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는 구세주를 자처하는 말세론,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신흥 종교에서 아마 가장 강력하게 재산을 편취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종말론. 그리고 세계가 망해간다. 이런 종말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면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말이에요. 이 오음진리교는 불교에 연유를 한 거예요. 불교는 종말이 없잖아요. 윤회의 세계관인데 정말 영겁의 세계 속에서 무한한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기본 교리랄까요? 이제 많이 불교를 에서 따오고 티벳 가서 수련하고 인도에서 요가 명상하고 이제 그렇으면서 또 교단에는 부처님 모셔놓고 그렇으면서 말세론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라든가 기독교 쪽의 말세론 그 분위기를 많이 따왔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옴진리교를 의심을 하고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대량 화학물질이 나와요. 화학 부대도 있고 러시아 측 군용 헬기를 2대나 갖고 있었고 독가스 검출기, 자기네가 독가스를 뿌리는 집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또는 자기네한테 독가스 테러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을까봐 독가스 검출기를 또 갖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러시아 측 군용 헬기, 이걸로 만약에 상황이 좀 더 뭐랄까요? 더 진전이 됐었으면 이 군용 헬기를 띄워서 동경시내에다가 대량으로 가스를 살포하려고 그랬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문에서 좀 따왔더니 옴진리교 독가스의 의문이 확대하면서 국가와 투쟁하는 과대망상 증상에 빠졌다. 국가와 투쟁한다는 건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생화학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냥 이 지하철 테러는 좀 뭐랄까 시험처럼 한 거고 이게 큰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닌가. 세균 무기도 만들고 중성자탄, 핵무기까지 연구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죠. 그리고 이제 압수 독극물이 1000만 명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이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높아졌는데 옴진리교 쪽에서 자기네가 만든 영상이에요. 우리 교주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만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인상으로 그려놨죠. 네. 실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퉁퉁한 모습으로 원래는 요가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 사진이라고 그래요. 의문입니다. 이게 공중부양이라고 하는데 저야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하면은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공중부양이라고 해서 서서히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허벅지의 힘을 이용해서 탁 치고서 잠시 탁 치고서 점프하듯이 떴다가 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되게 아프겠죠. 그렇지만 아마 탄력을 줘야 하기 때문에 방석을 깔지는 못하고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탁 뛰었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이거를 옴진리교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이 자기가 실험을 해서 영상을 찍어갖고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교주님보다 더 재밌게 해. 이 교주는 용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는 씩 웃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게 이 사진 한 장으로 몇만 명을 끌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뭔가 갈급한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의 사진도 먹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거 달라이 라마와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그럴까요? 유명한 사람한테 누가 와서 사진 찍자고 하면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진 찍어놨는데 이걸 이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권영진 시장, 대구시장도 신천지랑 같이 사진 찍었다. 누구도 신천지랑 같이 사진 찍었다. 이제 그러는데 정치인들 그럴 겁니다. 와서 사진 찍자고 하면은 사진 안 찍어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 한 장 찍은 거 갖고는 뭐가 아닌데 정치인들도 자기보다 더 센 정치인들하고 많이 이용해 먹고 여기 이용해 먹죠. 달라이 라마는 망명 정부고 중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누가 자기 찾아와서 친한 척하고 연대하자고 하면 무조건 손을 내밀어야 할 위치죠.
그런데 나는 불교 수행자예요 하고 저렇게 하얀 옷 입고 수염길로 와서 뭐 그 달라이라마를 존경합니다 하고 하면은 아 그러냐고 뭐 일본에서 그러면은 저 포교 열심히 하십시오 덕담으로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마치 달라이라마가 자기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먹는 건 상도의 심히 어긋나는 이일 겁니다. 이것도 뭐 이제 이런 식의 수행. 이거는 꼭 불교 복장도 아니고 인도풍이 많이 나죠. 인도에서도 그 인도 요가 수련자로 출발했고 티베트 불교를 또 많이 받아들이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옴 시스터즈 이 자체 아이돌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을 운영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흥미있는 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이돌 그룹이 일본에서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제가 사진을 찾아놨다가 어디 딴 데다가 뒀는지 못 찾았는데 선거에도 나왔습니다. 선거에 나왔다가 다 떨어졌죠. 선거에 나와서 떨어진 게 아마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게 되는 뭐 계기가 됐다. 이제 그렇게 일본에서 설명도 나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는 선거 때 한국보다 훨씬 더 참여하는 정당이 많대요. 그리고 웃기는 장난처럼 나오는 정당도 많고. 근데 아사하라는 그렇게 장난으로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공명당 지금 자민당과 더불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굉장히 큰 정당이잖아요. 창가학회가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요. 재밌는 거는 도시락, 일본말로 벤또 장사를 했어요. 동네에서 카레집도 열고 벤또 오뎅집도 열고 벤또 장사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교주의 얼굴을 갖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 이렇게 도시락 뭐 메뉴도 뭐 그럴듯하게 뭐 일본에 가면 이런 거 워낙 많죠. 뭐 해서 장사도 동네에서 꽤 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서 장사를 잘 했냐면 러시아에서 장사를 잘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군용 무기 헬기도 사오려고 독가스 원료도 수입을 하고 뭐 러시아와 관계가 깊었고 러시아에 교인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일본만큼 있었어요. 일본만큼 교인이 많았고 뭐 일본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옴진리교가 완전히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알레프라고 이름을 바꿔서 일본 내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훨씬 더 세력이 크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아사하라가 처음에는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테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옴진리교라고 윤곽이 잡혀가는데 일본 경찰이 계속 민기적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거의 한 달이 지나서 아사하라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해갖고 이제 잡아가는데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눈이 좀 안 좋아 보이죠. 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설명해야 할 부분인데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이정진 님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소련이 망한 시기라서 그럴 수도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어떤 재난 이후의 아노미 상황. 그게 일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그렇고 그 당시가 90년대 초반 이 옴진리교가 세를 떨칠 때가 일본도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어땠습니까? 소와 천황이 죽었죠. 죽어가는 늙은 천황이 나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늙은 천황이 죽었습니다. 얼마를 다스렸나요? 60년이 넘게 다스렸죠. 소화가 1925년에 즉위를 해서 89년에 죽었으니까 천황 자리에만 60년이 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천황이 죽었어요. 한 시대가 끝난 거죠. 그런데 그 한 시대가 끝난 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시기와 이른바 전후의 시기가 다 걸쳐 있었는데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전후의 시기 45년부터 89년까지 한 40여 년 동안은 일본이 어땠습니까? 고도 성장을 쫙 이뤄나간 시기였죠.
그런데 89년을 기점으로 분기점으로 해서 즉 전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붕괴했죠. 냉전이 붕괴하고 일본의 고도 성장도 꺾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 혼란 상황. 더 이상 일본이 경제 발전은 이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은 뭐냐면 캐치업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랬죠. 뭐냐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잡는 거.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출발을 해서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1등국 대열에 올라섰고 1등국 대열 안에서 최고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88년, 89년 그 무렵에 어땠냐면은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산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본 부동산 값이 확 올랐었거든요. 그렇다가 90년대 들어서 그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버블 경제가 이제 폭삭 망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아노미 상황에 빠져 있었고 소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20세기 최대의 사건으로 러시아 혁명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혁명이 70여 년 만에 좌절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사정없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동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만 해도 했는데 사회주의 자체가 꽈당탕 무너지니까 그때 그 혼란을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겪었는데 정작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에서는 어땠겠습니까? 그 엄청난 아노미 상황을 옴진리교가 파고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세력을 떨치고 또 일본에서 세력을 떨친 게 우연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